1997년 6월 20일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된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는 파판 시리즈 최초의 시뮬레이션 RPG이자 플스로 나온 SRPG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리와 세계관 설정이 매우 훌륭해서 단순한 영웅담이 아닌 전쟁, 권력투쟁, 종교와 부패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 몰입감이 뛰어났죠. 시뮬레이션 RPG라는 장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쉽게 빠져들 정도로 정말 잘 만든 게임이었습니다. 2007년 5월 10일 PSP로 사자전쟁이라는 부제를 달고 이식판이 발매됐었지만 이때도 한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26년 6월 17일 드디어 스위치로 리마스터 정발판이 출시되었고 한글화가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게임팩 자체는 1.0.1 버전인 외국어판이지만 1.5.0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한글화가 추가되는 방식이죠. 스위치2가 있다면 닌텐도 e샵에서 업그레이드 패스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스위치2 기준 동모드로 플레이 시 FHD 해상도로, 케이블 모드는 720p 해상도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처음 시작하면 인핸스드 버전과 클래식 버전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인핸스드 버전은 원작을 초월한 이식에 풀보이스 음성이 들어가서 각 캐릭터의 서사와 연기를 보는 몰입이 좋아졌고, 또 그에 따른 대사의 수정과 캐릭터 얼굴 애니메이션이 추가되었습니다. 한글화도 되었고요. 클래식 버전은 97년 오리지널판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버전으로 아쉽게 한글화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이발리스 왕국의 왕위 계승 문제로 귀족들 간의 사자전쟁이 벌어졌고, 딜리타라는 어린 영웅의 등장으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뒤에는 진정한 영웅인 람자라는 청년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파헤치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람자의 시선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오버느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 왕녀 오벨리아는 곧 떠날 채비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보이는데요. 곧이어 용병 가프가리온과 주인공 람자가 등장하고 빨리 준비하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이때 적이 쳐들어오게 되고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죠. 이번 전투는 튜토리얼 느낌으로 어떤 식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지 가볍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RPG 장르답게 현재로 캐릭터를 체스처럼 이동하고 공격하는 방식인데요. 지금은 람자만 조종이 가능하므로 기본적인 흐름만 파악을 하면 됩니다. 너무 앞서서 나가버리면 다구리를 당해 죽을 수도 있으니 이것만 주의하면 되고요. 전투에는 승리하였지만 뒷문을 통해 습격한 골타나곤 기사에게 왕녀는 납치를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람자는 죽은 줄 알았던 딜리타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자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 오달리아와의 50년 전쟁에서 패배한 이발리스 왕국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귀족들은 사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굶주렸고, 이에 귀족과의 갈등이 더 심해졌죠. 강도와 살인이 일상다반사가 될 정도로 치안이 악화되고, 또 일부 불만을 품은 병사들은 해골단이라는 반란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한편 가릴랜드 왕립 사관 아카데미의 후보생이었던 람자는 명문 귀족 집안인 베올브 가문의 아들이었고, 딜리타는 평민 출신이지만 람자와는 오랜 친구 사이로 둘은 같이 사관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골단 토벌작전에 투입되면서 둘은 생애 첫 실전 임무를 겪게 되는데요. 딜리타가 게스트로 들어옵니다. 이 게스트들은 아군이지만 전투 내내 자동으로 움직이고 시나리오 진행에 따라 이탈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또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아군으로 파티에 가입을 원하는 멤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때 가입을 승낙하거나 거절할 수 있죠.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엔 항상 이렇게 출격 배치를 먼저 하게 됩니다. 배치 인원은 매 스테이지마다 최대 인원이 다르고, 메인 시나리오의 경우 주인공은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죠. 전투가 시작되면 왼쪽의 컴뱃 타임라인을 통해 턴의 순서를 볼 수 있고, 내 턴일 때 ZL 버튼을 누르면서 방향키를 내리거나 올리면 해당 캐릭터가 누군지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조이콘 아날로그를 상하 좌우로 돌리면 위아래로 2번, 좌우는 360도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정해진 각도로 움직이다 보니 불편한 감이 있고, 가끔은 지형지물에 가려져서 캐릭터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시점이 원하는 각도에 멈추질 않다 보니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왼쪽 아날로그 버튼을 눌러서 줌아웃을 하면 그나마 나아지고요. ZR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위에서 보는 듯한 시점인 택티컬 뷰 화면으로 시점이 전환됩니다. 이것도 해당 캐릭터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사용하면 좋고요. R 버튼을 누르면 시간을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적들의 턴을 빨리 넘기거나 시나리오 이벤트를 빠르게 스킵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B 버튼을 누르면 일시적으로 전투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공격의 기본은 적의 배후를 잡고 공격하는 것, 배후를 잡을 수 없다면 측면을 공격하는 게 좋습니다. 정면 공격밖에 각이 안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럴 때는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적과 바로 앞에서 대치 중이라면 먼저 공격 후 이동하며 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은 사용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만 마법이나 차지 공격은 바로 발동되지 않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발동되는지 타임라인을 잘 체크해야 되고요. 또 적에게 커서를 가져다 대면 적의 이동거리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내 해당 턴에 적이 있는 곳까지 이동하지 못한다면 거리를 재서 먼저 공격당하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각 캐릭터들은 공격이나 마법 혹은 아이템 사용을 통해 EXP를 획득합니다. 특히 적을 막타로 죽였을 때 많은 경험치를 얻게 되죠. 그래서 전투에 참여한 모든 캐릭터는 하물며 자기 편을 때려서라도 행동을 취해야 골고루 경험치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경험치를
스테이지를 얻을 때 잡 포인트도 같이 얻게 되는데 이 JP를 소비해서 해당 직업의 어빌리티를 습득할 수 있고 이 어빌리티는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군이나 적이 죽으면 전투불능 상태가 되고 이때 하트가 3개 뜨면서 세 턴의 유효기간이 발생합니다. 세 턴 안에 되살리지 못하면 보물상자 혹은 크리스탈로 변하며 전투가 종료해도 해당 캐릭터는 부활하지 않는데요. 보물상자를 먹으면 살아있을 때 장비했던 아이템 중 하나를 랜덤으로 먹게 되고 크리스탈을 먹게 되면 해당 캐릭터의 어빌리티 중 한 개를 랜덤으로 먹기 혹은 HP, MP 전체 회복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리어하기 어려운 스테이지라면 직업을 바꿔서 재도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적들이 밀집되어 있을 땐 흑마법사의 범위 공격 마법으로 쓸어버리면 좋죠. 또 간혹가다 빈 땅에서 아이템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전투에 승리하면 월드맵 화면을 보여줍니다. 월드맵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메인 메뉴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편성을 통해 아군들의 장비 변경 및 어빌리티 습득과 직업 변경을 해줄 수 있죠. 월드맵에서 도시에 들어가면 상점을 이용할 수 있고 주점에서 소문을 들을 수도 있으며 전사 알선소에서 용병을 스카우트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하면 주점에서 일거리를 받을 수 있는데 유닛들을 선택하고 일수를 정하면 해당 기간 동안 유닛들이 파견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전투가 거듭남에 따라 도시에 새로 들어오는 장비템과 소문이 추가되는데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장비 혹은 소문이 도는 듯하다는 알림으로 알려주고 이걸 모르고 지나쳤다 하더라도 도시를 들어가면 상점이나 주점 왼쪽에 파란색 불이 들어온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A 버튼을 눌러 적을 찾을 수 있고 이때 레벨 노가다를 위한 전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의 진행은 스토리 이벤트가 벌어지면서 전투가 발생하고 끝나면 월드맵으로 재정비 후 이동하면 다시 스토리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전투를 하게 되는 반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해골단 토벌도 중 위험에 처한 귀족 아르가스를 구하게 되고 게스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평민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전형적인 귀족으로 람자와 딜리타의 사이를 계속 이간질하며 갈등을 야기시키는 인물이죠. 그러던 중 해골단에서 딜리타의 여동생인 티타를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르가스는 나라면 평민 소녀 따위를 구하는 짓은 절대 안 한다며 람자를 회유하려 하지만 결국 람자는 폭발하고 아르가스는 게스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에 람자 일행은 직접 티타를 구하기 위해 해골단의 단장 위그라프를 추격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지크된 요새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티타를 인질로 대치 중이었던 해골단 앞에 람자의 둘째 형인 잘바그와 북천기사단 그리고 아르가스가 포위를 하고 있었고 티타를 죽이라는 잘바그의 명령에 따라 아르가스는 티타를 죽이게 되죠. 이에 정신이 나가버린 딜리타와 람자 일행은 북천기사단과 아르가스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전투에서 승리하면 죽은 티타를 끌어안은 딜리타 앞에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시간은 현재로 돌아오죠. 딜리타는 왜 왕년을 납치했을까요? 그리고 람자 일행은 왕년을 무사히 구하고 딜리타와 재회할 수 있을까요? 거대한 음모와 권력 다툼 그리고 귀족과 평민 간의 갈등을 매우 리얼하게 풀이해낸 명작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였습니다. 자,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신선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것을 약속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